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이 학생분들은 등교를 했을 거고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출근을 했겠죠. 다들 잘 하셨나요? 특히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은 새벽 축구 보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참 피곤했을 텐데 모두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차도 참 막히고 요즘에는 코로나도 극성이라서 더 조심하게 되고 예민한 것 같아요. 이럴수록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혼자만의 힐링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도 볼 것도 진짜 많은데 이렇게 기분 전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어제 이 토트넘과 노리치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가 펼쳐졌고 여기서 토트넘이 3대5 완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5위에 올라가서 누누 감독 체제에서 10위권까지 추락하면서 대단한 위기를 맞이했던 걸 생각해보면 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금 4위 웨스트햄이 승점이 27점인데 이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25점이니까 또 이번 주말에 브라이튼을 만나게 되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금 브라이튼이 주전이 거의 8명 가까이 부상이라서 토트넘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해요.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분명히 더 높은 순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을 맞이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죠. 너무 잘하죠.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노리치 시티전에서 어김없이 한 골, 한 도움 정말 최고의 스탯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요. 이 경기의 공식 MOM 최고 선수로 뽑혔어요. 경기 최고 선수 킹 오브 더 매치를 손흥민 선수가 이번만 해서 6번째 받는 건데 이게 리그에서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기록. 살라가 어나더 레벨 그 외계인 살라가 8회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와, 손흥민 선수도 진짜 대단하죠. 경기를 할 때마다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예전에는 그 뒷공간 침투에 이어서 완벽한 그 임팩트 큰 슈팅 그걸로 이제 좀 먹고 살았다면 지금은 이런 장점에 더해서 연계, 템포 조절, 반칙 유도, 키패스 등등 노련함이 진짜 이제는 여우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지금 리그 6골로 이 부문에서는 이제 벌써 5위가 됐어요. 킹살라가 13골로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2위 쪽을 쳐다보게 되면 바디가 9골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불과 3골 차이죠. 금방 따라잡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득점왕 레이스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빼놓으면 섭섭할 선수가 해리케인이잖아요. 무튼 해리케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토트넘 레전드 토전드의 길을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 콘테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테 감독이 이 노리치전이 끝나고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팀이 무실점에다가 3골이나 넣었죠. 또 경기 중에 보니까 팬들이 이 콘테 감독의 응원가를 아주 목소리 높여가지고 크게 부르더라고요. 콘테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팬들에게 칭찬받을 수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노력해서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겸손하면서도 뿌듯함 가득 그런 것들 감정을 드러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헌신한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고요. 이거는 콘테가 오고 나서 진짜 달라진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들어간 골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모우라의 첫 번째 골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특히 칭찬했고 손흥민 선수 세 번째 골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산체스도 두 번째 골 넣었는데 저 같이 칭찬 좀 해주죠. 이거야말로 콘테식 산체스 길들이기일까요? 근데 칭찬을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2명의 공격수 그러니까 모우라, 케인에 대해서는 조금 뼈있는 말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우라에게는 팀의 중요한 선수고 좋은 자질을 갖췄지만 손흥민처럼 꾸준히 골을 넣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케인에게는 그의 경기력에는 만족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때가 되면 넣으리라 믿지만 이 손흥민, 모우라처럼 골을 넣어야 된다. 자, 이렇게 약간은 뼈가 있는 말을 남긴 콘테 감독입니다. 토트넘은 더 이상 케인의 팀이 아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나 주위 사람들에게 야, 토트넘은 손흥민이 짱이야, 에이스야 수없이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멘트는 제가 아니라 영국 언론에서 직접 언급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뽕 아니고요. 잉글랜드 현지 매체에서도 토트넘의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이 케인을 꼬집고 반대로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케인은 과연 그만큼 부진한 것이냐? 이거는 우선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제가 직접 경기 내용을 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상대팀이 해리케인의 골이나 어시스트를 막으면 토트넘의 득점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13번의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단순하게 스탯으로만 접근해봤을 때도 엄청나게 부진하다는 얘기죠. 또 이어서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 동안 7골이 나왔지만 토트넘이요. 케인의 득점이나 도움은 없었다. 노리치를 3대0으로 꺾고 4인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역할한 건 케인이 아니라 루카스 모우라와 손흥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케인 하면 이전에도 수차례 얘기했고 여러분도 익히 알겠지만 정말 영향력이 엄청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그러니까 동시에 거머쥐었던 선수예요. 그런 공격수란 말이죠. 근데 케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동기부여? 아니면 뭐 단순 폼의 하락?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니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합쳐진 거겠죠. 특히 저는요 케인이 1대1 장면에서 골을 놓치는 것도 물론 놀랍고 이해 안 갔어요. 되게 답답했는데 그보다도 케인이 등지고 있을 때 그 공을 지키지 못하고 뒤에 수비수들에게 진짜 소유권을 그냥 쉽게 넘겨주는 거, 맥없이 넘겨주는 거, 저는 그거 가장 크게 실망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공을 지켜내고 또 슈팅이라도 때리는 그 징그러울 정도의 집착, 광기, 사실 이런 게 해리케인의 매력 아닌가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요즘에는 아예 안 나오고 있고 벌써 리그가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15라운드니까. 분명한 거는 토트넘은 프로구단이에요. 물론 현재까지는 케인이라는 위대한 공격수를 대체할 자원이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붙박이로 선발로 나오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 선수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겠죠. 또 케인이 지금 전성기의 나이입니다. 이 선수가 뭐 미래를 보고 기다릴 것도 아니고 직전감으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토트넘이 지금 분위기가 좋다지만 상대적으로 뉴캐슬, 브렌트포드, 노리치 그러니까 강팀을 만난 건 아니죠. 케인이 빅클럽들을 만나서 물론 번뜩이는 모습으로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폼이 계속된다면 글쎄요. 케인이나 토트넘 이제는 이 둘 양쪽 모두 입장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의 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케인의 폼이 돌아온다라는 걸 전제하면 토트넘을 잔류하는 게 분명히 가장 이상적입니다. 케인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던 선수고 또 손흥민 선수와의 이 호흡 또한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이 최고의 공격력이었어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케인이라는 최고 스트라이커의 활약은 본인에게도 아주 큰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건 이미 우리 모두가 경기를 통해서 봐왔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15라운드째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케인이 과연 이 보란듯이 골 폭죽을 다시금 올릴 수 있을까요? 콤버지, 콘테의 기적이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